나는 꽤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졌고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빛도 보았고 중년의 지친 표정도 보았으며 무엇보다 노년의 조용한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늙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늙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늙음은 몸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천천히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자주 울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많았는데 어느새 달력은 비어 있습니다. 몸도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식의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돌봄을 받으며 살거나 마지막에는 요양시설로 가는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의 삶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순간부터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노년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보호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늙는 것이 아니라 작아집니다. 몸이 약해져도 마음이 서 있으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기대기 시작하면 몸보다 먼저 삶이 흔들립니다. 나는 전쟁을 겪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가야 한다거나 시설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갇히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정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그 세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식과 함께 사는 길, 집에서 돌봄을 받는 길, 그리고 요양시설로 가는 길. 많은 분들이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노후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자기 삶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여러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으로 살고 부모로 살고 직장에서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많은 역할들이 하나씩 내려놓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자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정해준 역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천천히 노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당연하다고 믿어온 선택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남아있는 한 노년은 결코 작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가장 조용하고 깊어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가장 따뜻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니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부모를 돌본다. 이 말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러운 질서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식 곁에서 살면 되겠지. 그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따뜻한 길일 거라고 말입니다. 나 역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무엇보다 강하고 단단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은 어떤 관계보다 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나는 조금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동거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한 무게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부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인간적인 기대를 품게 됩니다. 나는 평생 이 아이를 위해 살았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조금쯤은 함께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 생각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쌓이면 실망도 함께 쌓이게 됩니다. 자식들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이미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속도가 다르고 책임의 무게도 다릅니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를 겨우 마무리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부모를 늘 세심하게 돌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히 부담을 줄까봐 부탁도 줄어듭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늘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씩 지쳐갑니다. 이런 변화는 큰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장면들 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대화는 길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필요한 이야기만 오가고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에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살 때의 외로움보다 함께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외로움이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결국 한 가지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대가 다르면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면 그 차이가 매일 부딪히게 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조금 남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을 때 감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매일 마주보는 관계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가끔 만나는 관계에서는 고마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삶의 결정권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자식의 집에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를 지키려 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많은 가정에서 그런 변화를 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져 살기 시작한 뒤 오히려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더 따뜻해졌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함께 살 때는 서로의 필요를 먼저 느꼈지만 거리가 생긴 뒤에는 다시 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나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함께 사는 것만이 사랑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깊은 배려일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은 쉬운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당연하다고 믿어온 생각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노후의 삶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는 용기 속에서 더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마음에 걸릴 때 많은 분들이 다음으로 떠올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 삶입니다. 요즘에는 방문 돌봄이나 생활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선택은 꽤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곳에 적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도움을 받으면 되니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길을 비교적 편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오래 사용하던 식탁, 창가에 놓인 의자,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햇빛 같은 것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삶의 흔적들이 사람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며 지낸다는 생각은 노년에게 꽤 큰 위로가 됩니다. 나 역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의 기억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도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일이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몇 번 짧은 시간 동안만 누군가가 와서 청소를 돕거나 식사를 준비해 주는 정도라면 부담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도움을 받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던 돌봄이 어느새 하루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생깁니다. 비용에 대한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지출이 시간이 지나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노년의 마음은 생각보다 이런 계산에 쉽게
지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집에 머물고 있다는 안정감도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타인이 집에 정기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하면 생활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이때는 식사를 해야 하고, 이때는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하루가 완전히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나는 여러 어르신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원래 가장 편안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공간이 되는 순간 그 편안함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왜 오늘은 밥을 늦게 먹었는지, 왜 밖에 나가지 않았는지, 왜 조금 더 쉬고 싶은지 같은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마음속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남기도 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길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 도움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선택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이 길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이 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몸이 약해져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삶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기운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이 정말 마지막 길일까요?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식이 남아있을까요?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노후를 너무 서둘러 정리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사람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집이라는 공간도 하루의 시간도 다시 자기의 것이 됩니다. 집에서 도움을 받는 삶마저 마음에 무겁게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은 누군가가 늘 곁에 있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마음의 안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길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 요양시설은 분명 큰 도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나 역시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얼굴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삶은 대부분 정해진 시간 속에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를 하는 시간, 씻는 시간, 하루의 흐름이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덕분에 생활이 안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어르신들은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가 너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유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몸은 느려지지만 마음은 작은 선택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다거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오래 느끼고 싶다거나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하루의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생활이 모두 시간표 안에서 흘러가면 사람은 점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결정할지 스스로 묻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책임이 줄어드는 대신 살아있다는 감각도 함께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하루가 평온한 것은 좋지만 어느 순간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면 시간의 흐름이 흐릿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큰 자유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요양시설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몸이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안전을 위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때로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현재의 삶을 서둘러 정리하려 합니다.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데도 마음이 먼저 물러나 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노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오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마음까지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양시설은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일수록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노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의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노년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두 갈래 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거나 마지막에는 요양시설로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노후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길게 살아보니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 그 사이에는 조용히 열려있는 또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존재는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발걸음이 가까이에서 느껴질 때 사람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기대고 또 어떤 분들은 시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다른 방식의 삶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는 삶입니다. 각자 작은 방을 가지고 있지만 부엌이나 마루 같은 공간은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문을 닫으면 혼자 쉴 수 있고 문을 열면은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삶에서는 이상하게도 관계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부모와 자식처럼 깊은 책임이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배려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요리를 잘하고 누군가는 집안을 정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렇게 각자의 작은 역할이 생기면 삶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누구를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삶을 건네는 관계가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안부를 묻고 산책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들어서면서 스스로를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를 점점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이 오히려 노년을 더 외롭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품격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단정하게 입고 집안을 정리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태도들이 모이면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나는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주 건강한 것도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향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노후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시간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은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지내며 서로의 삶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 도움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노년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인생이 늦게 시작되는 또 하나의 계절처럼 말입니다.